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입니다. 오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쉐어에서는 저와 또 마지막에 발표하실 나영자님이 같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영자님이 좀 더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원칙과 방향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과 감각을 연결한다는 것이 어떻게 좀 중요하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쉐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쉐어는 2015년에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을 고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만난 이제 연구자 활동가들이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여성 재생산 권리에 관한 담론들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에 관한 내용들을 실제 활동으로 펼쳐보고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되게는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 건강과 권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회 정의와 연결시키는 내용을 위해서 법 정책을 연구하고, 또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낙태죄 폐지 이후에 우리가 다시 과거와 같은 처벌과 허용의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헌법이나 모자보건법의 개정 수준이 아니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면서 성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법은 총 1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장의 내용을 보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괄적 성교육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 성교육을 어디까지 개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 각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9장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을 기본법으로 이제 중요한 요소로 넣었고요. 오늘 이제 발표는 그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본법에 보면 기본 이념과 원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정보 접근권, 비밀 보장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권리들이 보장해야 되는 국가의 책임이나 의무로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법에도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피해를 당하면 신고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들은 있지만, 그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는, 그것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권리들을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그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가 포괄적 성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라는 것을 쉐어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게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굉장히 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 폭력으로 연결시키거나 마치 어떤 성적 욕망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폭력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 사회가 잘 인식하지 않거나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평등하게 우리가 성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성관계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권력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피해 예방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좀 더 위력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즐거움을 이제 향유하려고 되게 왜곡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 성교육에 관한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첫 번째에서는 이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권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 원칙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원칙들을 좀 더 강조해서 30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에 이제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8개 내용 안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발제하실 분들도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도 이 셰어의 기본법에서 31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에 반드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장과 발달, 몸 이미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단순히 성관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같은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보와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피임 임신 중지, 성매개 감염, 그리고 성적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성과 재생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짧은 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가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죠. 포괄적 성교육에서 얘기되는 이 컴프레hen시브라는 말에는 보통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쉽게 떠올리기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구나. 그리고 여러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가 쉬운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단어의 원래 뜻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리고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데지에 대해서까지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차별의 구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리, 인권, 존중, 차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사회 인권 인식이 발전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존중이나 권리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폭력을 행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빠져있게 되는 거죠. 그냥 개인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서로 잘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면 되는 문제가 돼요. 성별에 대한 젠더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원칙이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젠더와 관련된 권력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젠더는 성별과 그냥 동의어로 등치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혹은 정치인들도 젠더 갈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냥 미디어에 나오는 이미지들 보시면 남녀가 서로 싸우는 그런 그림, 일러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젠더 갈등은 그냥 남녀 성별 간의 갈등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젠더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별이고 젠더는 사회적 성별이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별이라는 구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 젠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젠더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몸에 붙은 사회적인 학습된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성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 역할, 가치 체계, 위계와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인 인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왜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나타났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이 성별과 관련된 규범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젠더에 대해서 이해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젠더는 시대와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가 바로 젠더는 사회적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성별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젠더 인식과 규범이나 위계, 그리고 그런 가치 체계가 시대나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계속 변화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젠더 위계와 가치 체계는 현재의 구조를 문제 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포괄적 성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원칙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알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편견에 기반한 정보들이 있고, 그것이 일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보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고, 여전히 가끔씩 언론에 보면은 뭐 해외에서 가운데 손가락보다 두 번째 손가락이 더 길면은 개인 성향이 많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연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정보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그런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HIV 감염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와 지금 과학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검출되지 않으면 접하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그리고 과학적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임신 중지에서의 유산 유도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범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인들조차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는 빠르게 승인을 하고 의료 체계 안에서 정보로서 만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정보로만 그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필요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이 알기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듣고 말하기라는 것도 이제 보통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에서 협상하기, 동의하기,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냥 협상과 동의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것인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사전 질문에 들어왔던 거에 경계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경계 교육에 대해서도 좀 넘어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에게는 경계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허용할 수 있으니까 이 이상 오지 마라는 것 외에도 그것을 어떻게 소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입이 있었을 때 나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없어요. 언제나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에 따른 판단과 대응이라는 것이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고려돼야 될 요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이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 감각, 여러 성관계와 그다음에 내 사회에서 여러 경험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감각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차이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좀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포괄적 성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말 이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황과 사례를 떠올리면서 이해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가지 예시로 이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기본법에 있는 조항들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라색 박스로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 성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31조에 대한 설명에서 특히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성 관계만이 아니라 동성 관계를 포함해야 되고 다양한 이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많은 성교육이 기본적으로 이성 관계, 시스젠더 이성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동성 관계에 다양한 성적 지향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플러스 알파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 설정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성의 시스젠더 관계가 전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차이로 어떤 차이와 차별로 연결되는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차이라는 것 역시도 그냥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넘어서서 사실은 이 우리가 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것은 아닌지에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존중을 넘어서 어떻게 사회적인 다른 문제와 구조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같이 짚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를 짚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세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수자 그룹에 포커싱을 해서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인 청소년들하고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특성을 굉장히 집단적으로 묶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소수자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차이들이 있고 이성애자는 이성애자끼리,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끼리 이렇게만 관계 맺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관계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관계들이 또 다 성애적인 관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돌봄이 필요한 관계, 동반하고 있는 관계, 그리고 꼭 성애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그냥 애정하는 관계,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 성소수자들 안에서도 꼭 시스젠더끼리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성적 지향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을 좀 더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진행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를 이 교육의 전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따가 이제 타리님도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위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험과 안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단절적으로 생각하거나 협소하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위험은 물론 예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위험을 이야기하는 방식, 위험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성교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험은 원칙을 강조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예방할 수가 없죠.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돔을 사용해라 라는 교육이 아니라, 성매개 감염이 안 생기려면 콘돔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이 아니라,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황에 따른, 단계에 따른 대안과 모색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이 권리를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정보, 의료 정보, 상담이나 자원에 관한 정보들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을 예전에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그냥 힘든 경험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그 다음, 우리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 다음의 상황에서 다시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힘든 경험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협상과 대화라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넘어가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루밍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엠번방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찰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요소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평등한 성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따가 타리님이 소개해 주실 플레저미터라는 프로그램에 보시면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만이 아니라 나에게 자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때, 그리고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환경에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존중되지 않을 때 사실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취약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상황에 따른 판단과 대응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랬을 때 신고나 상담, 그리고 응급 사후 대처에 필요한 정보 역시도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 포괄적인 성교육을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이 이해를 단절시키는 요소들을 성교육의 진행 방식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단절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하기와 단정짓기예요. 포괄적 성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어떠한 검열을 거치지 않고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이 전달이 되고 존중받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나눠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진행자가 이것을 평가하고 단정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고 단정짓지 않는 것, 그리고 의견을 묻지 않고 개입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정보는 차단하는 것.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어. 지금 유단 유도자 알려주면 괜히 어디서 찾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위험과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책감을 심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권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존감, 존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뒷부분에는 이제 이 기본법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걸 강조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될까요? 지금 나이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앞서서 계림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알려주면은 혹시라도 그것을 실행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알려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그게 더 좋다는 거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우선은 알고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필요한지를 먼저 선별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같이 얘기하고 알려주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